정부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서 2천만 원 이상 만약에 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일명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인데 2천만 원 이상부터 3억 원까지는 20%의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3억 원 이상은 25%의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3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2천만 원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서 10%인 200만 원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펀드, 채권을 손익 합산 과세한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을 주식 관련돼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싱크풀의 김동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도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 주식 매매와 관련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할 때마다 증권 거래세를 0.25%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그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 거죠. 수익이 있는 곳에 그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근본에 양도소득 수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그 증권거래세를 좀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중과세에 문제점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그 정책 중에서 손실을 3년 이내에서는 이월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익이 나는 곳에만 세금을 해야 되는데, 한 해는 수익이 나고 한 해는 손실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거를 3년 동안 손실의 부분을 고려해 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5천만 원의 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이 제해지고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1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러면 1천만 원 전체를 빼주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이 이익이 났던 곳에서 1천만 원을 빼면 4천만 원이 되죠. 그렇죠. 그럼 2천만 원은 공제가 되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400만 원입니다. 20%. 그래서 600만 원 냈던 것 중에서 400만 원은 세금을 내고 200만 원은 환급받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소 지금까지 보면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냐하면 손해봤는데도 세금을 증권거래세를 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보면 그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개인들한테 부과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근데 원칙은 맞는 거죠. 네, 원칙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주식이나 펀드, 채권 같은 거는 합산 과세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면 너무 불안하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식형 상장지수 펀드는 ETF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ETF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모든 파생 상품도 다 과세되는 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난 부분이 있으면 딴 데서 이익이 났을 때 그걸 메꿀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 최근에 가장 최근 인상적이었던 게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가 나타날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투자 열풍이 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국내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었고, 근데 해외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마 250만 원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국내 주식을 선호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양도소득에 낸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영향은 없을까요? 일부 심리적으로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조세 그 연구원에서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증권사에서 수익을 낸 투자자는 한 5% 정도의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는 한 5% 정도의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금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 조세 정의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좀 재검토되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 보시기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정부가 이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 시기를 네. 2023년으로 늦추었거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입법 과정의 어떤 그 청문회나 입법 과정의 어떤 시간도 필요할 테고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권거래소가 그나마 뭐 어쨌든 세수로서 조금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거를 점진적으로 좀 완화하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어쨌든 직접 물리게 되면 심리적 좀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간적 완충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번에 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목소리도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혹시 뭐 보완점이라고 하실 수 있는 무슨 그런 건 뭐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점은 지적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정권거래세는 분명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예. 정부 여당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몇 번이나 공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측면에서 보면은 양도세를 물리면서 유지하는 것이 아마 그 세수와 그래서 뭐 표현되는 게 보면은 그 세금의 어떤 중립성 그러니까 세수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세 정의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거래세는 폐지되는 게 맞죠. 이익이 나지 않는데 세금을 매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일률적으로 이익과 관계없이 세금을 거래세를 내고 있었다면은 뭐 그것도 그동안 후진적 정책이지만 유지가 되어 왔는데 차제의 어떤 형태든 양도세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면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 마당에 거래세를 이중적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것은 분명히 이중과세의 어떤 정책적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정책의 어떤 편의성이다. 예, 예. 그래서 좀 다소 무리는 있더라도 정권거래세는 분명히 시간을 가지고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 부분은 지금 과세의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직 뭐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하지만 매달 과세를 해서 우선적으로 세금을 가져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달에 500만 원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예. 연간으로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 중에 이익의 한 20%나 일정 비율을 먼저 떼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상반기에 이익이 나다가 하반기에 계속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나중에 세금을 거뒀다가 또 손실이 나게 되면 환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환급을 하는 어떤 절차의 복잡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굳이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전산 시스템이나 과세의 어떤 체계를 봤을 때 굳이 매월 과세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솔직히 좀 납득은 되지 어렵다.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부동산이나 모든 데 보면은 대부분 다 장기 투자를 권유하고 그렇죠.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되죠. 예, 장애 토큰을 네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인 경우에는 좀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지금 현재 고려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세적인 측면이나 선진적인 어떤 세제적인 측면에서 양도 소득세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거래세는 어떤 형태든 점진적으로라도 추후적으로라도 폐지되어야 것이 당연하고 옳은 방법이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매월 과세하는 것은 너무 조세 편의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조금 더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와 그리고 손익을 따지지 않고
지금까지는 모든 주식 거래에 과세하는 현행 조세 제도가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싱커폴의 김동긴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거래세 폐지나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리고 매월 과세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충우돌 경제 현장 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